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수사 대상자죠. 최 씨의 무남동력 정유라 씨가 오늘 국내로 강제 소환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시각 현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앞에는 공항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화면이 조금 더 넓게 비춰지면은 그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유라 씨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우리 국적기에 탑승한 순간 현지로 파견된 우리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오늘 입국하게 되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고요. 답변하고 나서는 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됩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유라 씨가 탄 비행기가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아직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입국 절차를 거치고 비행기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검사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입국장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일반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앞에 바로 저 출구를 통해서 정유라 씨가 나오게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임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문화평론가 박철하 교수와 함께 이 정유라 씨의 입국 장면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화면도 보셨는데요. 정유라 씨 지난 1월에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거의 5달이 다 돼서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한참 탄핵 전국 때 말하자면 특검에서 이렇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들어오라라고 했을 때 들어왔다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뭐랄까 국민들의 그 공감과 왜냐하면 이제 20살짜리 어린 아이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뭐 실수를 했을 텐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정말 본인의 거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송환되다시피 하는 저 모습은 참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비록 20살 젊은 아이 엄마지만 이전보다 더 관대하게 보아줄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마음이라서 그래도 어쨌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아주 이 날씨처럼 명쾌해진다는 차원에서 좋은 일 같습니다. 네,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써있는 그쪽 출구를 통해서 먼저 탑승객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탑승객들이 모두 나오고 나면 마지막에 정유라 씨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출구는 저 비즈니스 클래스 쪽이 될지 아니면 이코노미 클래스 일반석 쪽이 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기자 몇 명이 탑승객들이 빠져나오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앞쪽에 가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 배재학 특파원이 정유라 씨가 탄 비행기를 타고 같이 현장 취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배재학 특파원 화면 가리지 마시고요. 예, 지금 배재학 특파원 잠시 뒤에 전화로 연결을 해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 배재학 특파원이 본 정유라 씨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재학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은 나왔고요. 일반 탑승객들은 이미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유라 씨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임광희 기자, 네. 피곤한 정유라 씨 기내에서 눈 감고 휴식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비행기를 탔고요. 지금 들리는 걸로는 이코노미석 맨 뒤쪽에다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일반 승객들이 다 내린 뒤에 이렇게 내릴 겁니다. 지금 언급결에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지금 내리는 승객들 굉장히 갑자기 기자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놀란 표정들인데요. 모두 다 내리고 나면은 당초에는 3시가 넘어서서 한 3시 5분쯤에 도착할 예정이었었는데 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좀 빨리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빨리 도착을 해서 지금 일반 승객들이 아마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가 내린 뒤에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들이 내리고 나면은 그 승객들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정유라 씨가 내릴 것 같습니다. 예, 현장 상황 들어오는 대로 저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 예. 어제 김태현 변호사가 예측을 했는데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적계 예. 타자마자 예. 체포가 됐어요. 네, 그렇게 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이제 48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10시간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국적기에 타자마자 체포를 집행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마 검찰이 이런 두 가지를 고려했을 겁니다. 38시간 정도만 해도 정유라 씨를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일종의 자신감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괜한 시비거리를 좀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애초에 예측했던 대로 지금 출국해서 나오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그때부터 48시간 기산하게 되면, 그리고 서 48시간을 조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가게 되면 아마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비행기 안에서 앞뒤로 지금 보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아니냐. 영장을 제시하고 구금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그거는 체포영장 집행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부터 기산하게 되면 이미 10시간 지나간 건 아니냐?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법한 건 아니야?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적에 타자마자 영장을 집행한 것 아닌가. 그렇게 또 검찰 입장에서는 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좀 나타낸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은요. 비행기 안에서 체포를 하게 되면은 수갑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 수갑을 채우니까 정유라 씨가 상당히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고요. 다른 탑승객들과 시선이 마주치거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내내 그 유리창 밖을 응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 끝에 SBS 시민사회부의 원종진 기자가 휴대전화로 열심히 뭔가를 검색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 쪽으로 사람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탑승객들이 아직 다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신 승객들만 먼저 나온 건지 아니면 일반 탑승객들이 같이 나온 건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이 여러분께 가고 있는데요. 이기성 기자, 네. 어떻습니까? 정유라 씨 오늘 나오면 어떤 얘기할까요? 사실은 덴마크 현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상당히 거침없이 말을 했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말에 따르면 락비공 같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침없이 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올보리에서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유라 씨가 오늘 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나 뭐 변호인들 모두가 지금 정유라 씨의 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사실 궁금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이경재 변호사 측하고도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전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경재 변호사가 예.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이미 변호사를 예, 현지에 보내서 지난달에 보내서 귀국할 예. 의사가 있느냐 그렇죠. 확인했고 오늘도 같이 들어와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공항에 보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자면은 정유라 씨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벌써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그 기존의 입장들을 고수하면서 빠져나갈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그 예측 불가하니까 한번 봐야겠죠.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를 접견하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 조금 전에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그렇게 또 공지했다는 내용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네. 정유라 씨 조사받고 나서 휴식을 취하러 갈 때는 어디 구치소나 이런 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조사실에 있다가 나중에 네. 구속되거나 그러면 네. 그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 네. 남부구치소에는 네. 엄마가 최순실 씨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내 서울구치소를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공범관계 때문에 또는 남부구치소를 이감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은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검찰의 선택인데 원칙적으로는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관할상으로 봤을 때는요. 예. 그런데 아마도 이 공범 문제라고 하게 되면 남부에 가면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최순실 씨와의 공범 관계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남부로 이감하지는 않고 서울구치소에 그냥 둘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조심스럽게 제3의 장소도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3의 장소 또 어느 구치소를 찾을 수 있을지 검찰로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국장 앞에 조금 전에는 비행기에서 바로 내리는 곳이고요. 지금 인천국제공항 로비 쪽에는 뭐 어마어마한 취재 인력들이 모여서 정유라 씨가 나오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정유라 씨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아마 말 가면을 쓰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민의 모습도 잠깐 보였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의 승마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다. 또 노승일 부장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청문회에서. 네. 예. 지금 보이시는 화면들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CIQ 지역, 그러니까 보안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일반 대기실 그쪽에서 있던 많은 기자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혼잡스러우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풀기자라고 해서 대표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 그리고 취재 기자 이렇게 해서 대표 기자들만 가서 지금 저 똑같은 화면을 모든 방송국들이 한꺼번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기자들이 얼핏 봐도 100여 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취재 경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따가 나오면은 정유라 씨는 저기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일문일답을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 그 취재 기자들의 취재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빠른 속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철하 교수님, 네. 정유라 씨라고 제가 부르지만 사실은 나이가 아직도 20대 초반이고요. 또 정유라 씨의 어떤 부정 입학, 특혜 입학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이화여대라고 하는 그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이 상당히 큰 상처를 입었고 또 총장이 바뀌고 김혜숙 교수가 얼마 전에 새로운 총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조직, 대학이라고 하는 큰 조직에도 그런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우리가 되게 급속한 압축 성장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시스템을 적절하게 잘 갖추면서 쫓아오지는 못한 것이 지난 탄핵 전국부터 지금까지 익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정말 그 어린 여성인데 저 여성으로 해서 대학의 문제점, 그다음에 어떤 정권의 권력의 자의적 사용의 문제점, 심지어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 금력을 가진 그 세력조차도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드러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 가지 이건 이 자리와 꼭 맞는 건 아닌데 네. 우리 언론에서 정유라, 최순실 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정유연, 최서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 번은 과연 이 정유연, 최순실이라는 애초에 발단을 일으킨 그 이름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법적으로 개명된 그 본명을 불러줘야 할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이렇게 검토해 보실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 또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이미 정유라, 최순실이라는 이름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또 이런 일들이 그렇죠. 벌어지고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원칙을 갖고 보도한 것 같고요. 오늘 이 화면 속에 다른 화면을 살짝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그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잠깐 언론의 취재에 포착이 됐는데 오늘 복장 갖고도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예, 바로 저 복장인데 스마일티를 입었어요. 아마 안에 가볍게 움직이기 위해서 티를 입었는데 표정도 저 때는 밝아 보이고 말이죠. 크게 어둡지 않고. 약간 어떻습니까? 지난 1월 달에 봤을 때보다 약간 좀 살이 좀 찐 것 같죠. 그러니까 비록 덴마크 구치소가 상당히 시설이 좋다고 해도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살이 찐 것 같은데 표정도 그렇게 긴장된 표정은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일부러 저렇게 입지는 않았겠지만 가슴에 스마일 티셔츠가 있다 보니까 야 지금 저걸 입을 상황이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노승일 전 부장 같은 경우가 트위터에다가 스마일 옷에 스마일 정유라 국민이 시원하게 웃을 수 있게
진실의 편에 서길 기대한다. 뭐 이런 트위터도 지금 날려놨는데 지금 저 복장을 가지고 오늘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SNS에 정유라 씨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마 현지 날씨가 이렇게 춥지는 않았던지 잠시 뒤에는 걸치고 있던 웃옷을 벗어서 왼팔에 걸치고 반팔 티만, 스마일 티만 입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장면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저는 저 옷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중차대한 맥락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옷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기자님께서도 고려한 옷이 아니라 그냥 입을 수 있는 저 무신경함도 저 정유라 씨의 어떤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유라 씨 앞뒤로 지금은 덴마크 현지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그 검은 그 옷을 입은 분들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현지로 급파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호송요원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강제 압송하기 위해서 현지로 갔던 우리 검사와 검찰 직원들로 생각이 됩니다. 정유라 씨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언제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언제죠? 3시 한 50분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시 50분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상황으로 화면으로 봐서는 일반 승객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는 물론이고 이코노미 클래스까지 다 내린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시차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비즈니스 클래스가 다 내리고 일반석이 저렇게 오랫동안 걸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유라 씨와 호송을 담당한 같이 갔던 검찰 이쪽만 지금 남아서 비행기 안에서 지금 입국심사 받고 있고 검역 세관 검사를 그렇죠.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내에서 촬영된 화면인데 다른 탑승객들과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비행기 안이 조금 서늘하니까 다시 웃옷을 입은 상태고 표정이 이때는 한 순간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어둡고 좀 침통한 표정이다. 멀리서 아마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같죠? 네, 아마 우리 기자들이 가서 찍은 것 같은데 가까이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저렇게 찍은 것 같고요. 일반 승객들한테도 기내 방송을 통해서 정유라 씨가 탔던 걸 알리고 맨 뒤쪽에 지금 그쪽은 일반 승객들하고 마주치지 않도록 맨 뒤에 화장실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승객들이 또 상당히 지금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맨 뒤에 하나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화장실을 갈 때는 또 수갑을 풀어줬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내 방송으로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유라 씨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자들이 많이 탄 것을 알았는지 기장이 비행기 안에서는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절대 안 된다. 만약에 하다가 적발되면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하겠다. 그런 방송을 하는 장면도 제가 오늘 오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정유라 씨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장면으로 추정이 됩니다. 덴마크 경찰 추정 4명이 정유라 씨를 덴마크 국내에서 이송하는 데 같이 있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검찰에서 급파한 호송 요원들이 여성 수사관도 한 명 있고요. 정유라 씨와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성 기자,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우리 기자들 만나고 질문에 답변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 밝히는 것은 그 기자회견 비슷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일단 48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제 30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4시 8분인가 그렇기 때문에 2일 새벽 4시 정도까지가 이제 그 시한인데요. 예, 이기성 기자 잠시만요. 지금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유라 씨 비판하는 측면에서 경축 유라 규환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말 탈이죠. 가면 말탈을 쓴 한 시민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줘. 국정농단 몸통 정유라를 구속 수사하라. 그 왼쪽에 있던 기자가 SBS 화강윤 기자입니다. 지금은 SBS 카메라 기자가
촬영하는 장면에 뒷모습만 잡히니까 화강윤 기자가 센스 있게 잠시 뒤로 돌아서서 반대쪽을 좀 비춰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분이 들고 있는 팻말에 무슨 글이 써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당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네. 있는 정당은 아니지만 청년당이라는 아마 단체에서 저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정치 의식이나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비판할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하고 또 직접 공항까지 나가서 저런 열의와 성의를 가져주신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번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현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 생긴 현상들 중에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거침없이 하고 또 그런 의사 표현의 장이 여러 군데 열려 있지 않습니까? 뭐 SNS도 그렇고 저렇게 플래카드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과도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뭐 그런 부분까지만 나가지 않는다면 저런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유라 씨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유라 씨가 저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자기 SNS에 쓴 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도 실력이다. 왜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들이나 원망해라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사회 구조적인 면과 같이 이제 엮여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을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변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것은 뭐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젊은 층들은 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관심을 더 갖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저 SNS에 올린 저 글이 모욕에 해당된다며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서 그 이후로 고발과 고소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관련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관계와 관련해서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산을 정유라 씨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최 씨가 아이를 낳는 것을 반대하자 정유라 씨가 나는 엄마가 없다고 맞섰다. 이런 얘기가 박원호 전 전무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또 재판정에서 공개가 됐네요. 이 직후에 최 씨가 이 박원호 전무에게 연락을 해서 정유라, 유연이라고 부르면서 유연이가 집을 나갔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우리 유연이가 이 박원호 전 전무를 평소에 잘 따랐으니까 어디 있는지 좀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다. 그런 재판 내용이 또 공개가 되게 됐네요. 굉장히 친하지 않았습니까? 유라하고 박원호 전무하고 그래가지고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신주평 씨도 같이 나왔는데 그때 정유라 씨가 파카를 입고 있었는데 겨울이니까요. 14년 12월이었기 때문에 임신해서 배가 좀 부른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뭐 그동안 간간히 들리는 말에 하면은 정유라 씨 어머니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독일에 있을 때는 박원호 전무를 통해서 방자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엄마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니까 어머니하고 좀 상의를 해봐라. 그때 바로 이제 나는 엄마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이 상황을 이제 저는 최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이를 유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호 전무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외국에서 애를 낳게 해달라. 이 얘기를 또 다시 정유라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싫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로 가서 애를 낳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애를 낳고 장시호 씨가 이제 빌려둔 그 아파트에 생활하다가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또 최순실 씨가 이거 애를 낳아가지고 여러모로 좀 창피하다. 그래서 해외 나가. 자, 지금 정유라 씨가 막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갑을 채워진 상태인데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지금 양옆에 여성 수사관들이 정유라 씨의 양쪽 팔을 끼고 있고요. 정유라 씨가 지금 취재진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딱히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돌이켜보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얼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지원료만 알겠습니다.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시험, 그다음에 출석까지 숙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취소도 되셨는데 입학하셨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전공이 뭔지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 요즘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고 근데 자기 생각이 없으셨다 하셨는데 들어갈 때 이제 술마복 입고 금메달 걸고 딱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적었어요? 제가 단복을 입고 가지 않았고 단복은 다른 친구가 입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인수분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입는 단복은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입고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일대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중앙대도 들고 갔던 것 같아서 어머니가 이거 그 메달을 들고 가서 저기 입학 사정까지 생각나는 걸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제가 여쭤보고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가. 앞에 좀 보고 말씀해주세요. 지난번에 통합 못받았을 때는 아들이 못받았는데 이번에 지금 보고를 하고 왔는데 따로 네, 따로 보고를 하고 왔는데 그건 제가 계속 아는 말이 있어서 알지만 국내 경사 비용도 포함해서 국내 수혜 비용도 들어가는 제가 아들 이쪽 날짜는 엄마 생각했을 때 오빠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저희 어머니요?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했어요. 국정 문장 이런 게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공부 실력이다라고 봐왔는데 이렇게 네, 제가 그거는 정말 네, 다 얻고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막 돈으로만 나를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급한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애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 그 아이가 클 때 어떤 점을 생각하시는지 한양생활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수혜자로 지금 지목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나 박근 대통령에게 제가 이런 일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안에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코드를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어요. 울고 법원에서 그거 나왔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3시 한 17분 30초 정도의 모습을 드러냈고 5분 정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생중계되다 보니까 정유라 씨의 목소리가 크게 담기지 않아서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귀국하게 된 이유를 묻자 귀국을 빨리 해서 오해를 풀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니까 나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입학, 면접 이럴 때 또 뭐 아들 문제 해결 위해서 귀국을 결심했다는 얘기도 했고요. 면접 때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단 단복을 입고 가지 않았고 메달을 들고 가도 되느냐 이 얘기는 면접관에게 물어보고 가서 그 다음에 갔다. 그리고 아들의 입국 날짜는 나는 아직 모르겠다. 어머니 재판 내용은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선고, 재판이 끝나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알고 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즉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전 대통령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전 대통령 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돈으로 말 탄다는 얘기 듣고 욱하는 마음도 있었고 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뇌물 수혜자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아마 저 화면이 정유라 씨가 검찰에서 파견된 검찰 직원들과 함께 그 차량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일반 승객들이 빠져나가는 입국장을 이용하지 않고 정유라 씨는 검찰이 따로 옮긴다. 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을 한다. 그런 얘기가 검찰 쪽에서 취재가 됐습니다. 정유라 씨는 2대 비리 또 승마 지원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죠. 조금 전에 정유라 씨가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했던 그 장면을 다시 녹화를 하고 조금 소리를 키워서 여러분께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당시에는 이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 저희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빠른 속도로 자막을 치긴 했습니다만 그 정유라 씨의 이야기를 다 여러분께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일단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이해한 내용으로만 보면 정유라 씨는 억울하다의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혐의가 이제 가장 확실하다고 보는 검찰 측에서 혐의들이 뭐냐면 업무방해 공범. 그러니까 2대 부적 입학 아니겠습니까? 학사 비리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어머니인 최순실 씨도 그거로 혐의들이 중에서 그것이 있습니다. 뭐 최경숙 전 1회 총장 마찬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애초부터 엄마인 최순실 씨하고 공모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가 학교 가라서 간 거다. 난 대학 가고 싶지도 않았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거죠. 그것도 부인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검찰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특수 일부에서 정유라 씨를 먼저 수사하겠다는 얘기는 뇌물에 대한 거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에서 독일로 보낸 돈. 그 돈이 그 비덱스포츠 코어 스포츠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인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죠. 그 모든 사정들을 정유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유라의 입을 통해서 그 대과 관계,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의 이 삼각 커넥션을 입증할 만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중앙지검 특수일부의 기대일 거고 더 나아가서 정유라 씨 등은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정유라 씨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른다. 엄마와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에서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철저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검찰이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어떤 창으로 그 방패를 뚫어낼지 좀 귀추가 예, 지금 뭐 계속해서 화면에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들이 저 차량을 찍는 걸 보니까 저 차량을 타고서 아까 맞네요. 그 차량을 타고서 정유라 씨가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안내하는 선도 차량이 있고요. 뭐 경광등도 켜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일단 정유라 씨 오늘 오후 2시 한 50분쯤인가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 오후 3시 17분쯤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한 5분 정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질문에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요. 표정은
뭐 질문마다 상당히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고 침통한 표정을 짓기도 했었고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억울합니다. 이 얘기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유라 씨와 덴마크 현지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동행한 배재학 특파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SBS 중계석에 배재학 특파원, 배재학 특파원 모습 보이네요. 배재학 특파원 제 얘기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배재학입니다. 예. 어제 몇 시에 덴마크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한 건가요? 네, 현지 시간으로 9시 20분에 떠나서 이제 9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 한 20분쯤 되겠네요. 네. 예.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20분쯤에 떠났고, 그러면은 사실상 거의 네.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정유라 씨를 주목하셨겠네요. 그렇죠. 제가 정유라 씨는 이제 그 비행기 왼쪽 맨 뒤에 앉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한 10개 정도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쨌든 워낙 그 같이 한 5명의 검찰들이 철통 경위를 해서 저희가 뭐 좀 사진 촬영이나 뭐 접근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는 봤습니다. 예. 뭐 어쨌든 배재학 특파원 못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취재 시도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자체에서 그 타기 전부터 이제 검찰 관계자들이랑 저희 기자들이 인터뷰를 좀 짧게 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행기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신사협정까지 맺으려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일단 범죄인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저도 이제 또 비행기에 앉아 있다가 계속 뒤로 가서 여러 차례 설득을 했지만 한 번 결국 인터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배재학 특파원이 취재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뭐 정유라 씨가 배재학 특파원을 바라본다거나 어떤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랬습니까? 네, 실제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정유라 씨가 그 올보로 올해 1월 1일 체포돼서 있었던 올보로에서 코펜하겐 공항으로 왔습니다. 제가 처음 본 거는 코펜하겐 공항, 이제 뉴스로도 나갔지만 거기도 활주로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만 해도 걔 표정이 어둡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느끼기엔 제가 1월 2일 날 그 구금되자마자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 봤을 때보다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조금 살도 좀 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국적기에서 타서 암스테르담에서 오는 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초조한 모습이고 또 제가 계속 돌아봤을 때 어차피 밤에 출발해서 이제 좀 자야 되는 시간인데 다 불도 꺼져 있고 좀 잠도 못 이루고 또 내릴 때는 확연하게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조금 담았는데 확연하게 좀 초조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아들이 언제 입국할지, 입국 날짜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현장에 취재 갔던 기자들 사이에서도 아들, 또 그 정유라 씨를 현지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예. 네, 저희도 일단 뭐 아들 이제 23개월 된 아들이 함께 보모랑 또 이제 그 정유라 씨가 거기서 도피할 때부터 있던 남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같이 오는 거 아니냐 했던데 그게 대해서 이 한국에서 온 검찰 관계자들은 얘기를 안 하고 따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덴마크 올보르에 머물고 있다가 좀 시점을 봐서 들어오는 거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배재학 특파원 지금 입국하고 네. 네덜란드에서 지금 들어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덴마크 현지 코펜하겐 공항에서 처음 취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덴마크 네네. 현지 경찰들이 상당히 엄중하게 정유라 씨를 이렇게 경호를 했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동이 됐나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본 게 그 활주로에서 비행기 뒷문으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입구로 오는데 뒷문으로 내려서 활주로에 걸어서 와서 거기서 이제 미리 그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덴마크 경찰 4명 뭐 그렇게 그 덴마크 경찰이 표정으로 엄숙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아까 말씀했지 정유라 씨도 이렇게 어두운 표정은 아니었고 그때까지는 한국 검찰이 인수인계를 받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코펜하겐에서는 오로지 이제 덴마크 경찰들에 의해서 받았고 그 인수인계 받는 시점은 코펜하겐에서 암스테르담 이륙 직전에 한국 검찰 관계자들이 와서 덴마크 검찰에게 정식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배재학 특파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네.
배재학 특파원의 정유라 씨 동행 취재기는 오늘 저녁 SBS 8시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 씨가 입국해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다음에 5분 정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잘 안 들린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죠. 버텼는데 귀국 결심한 이유 뭡니까?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삼성 스마트케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본인을 위한 특별한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뭐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근데 가실 생각이 없으셨다 하셨는데 네. 들어갈 때 이제 승마복 입고 금메달 걸고 가셨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조언해 주셨나요? 제가 단복을 입고 가진 않았고 단복은 다른 친구가 입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입으셨고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이때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간 지난번에 송환 거부하셨을 때는 아들 이유로 거부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계속 안에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 본인의 변호사 비용도 포함해서 현지 체류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언제쯤 입국합니까?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어요.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뉴스에 대해서?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요? 네.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그럼 과거에 본인이 돈도 실력이다라고 발언을 올리시면서 네, 제가 그거는 적이 있는데 그것에 정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는 참 어리고 너무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막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가 현재 어떤 돈으로 생활하시는지 근데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그 파면당한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수혜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나 박 전 대통령에게 할 말 없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울보로 법원에서 정치 보복의 잠시만 하나 더 정치 보복의 피근형이라고 네. 정유라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뭐 거리낌 없이 답변을 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반문하기도 하고요.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뇌물 수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참 말을 머뭇고 거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가요? 이 국정농단 사건 그 한가운데 정유라 씨도 있었는데 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정유라 씨 지금 입국장에서 기자들과의 일을 일단 마치고 차량으로 옮겨 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뒤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정유라 씨 검찰에 도착하면 바로 조사 받게 됩니까? 네, 정유라 씨는 현재 인천공에 도착한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에 도착하면 정 씨에 대한 주요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중앙지검 특수 1부가 담당합니다. 정 씨는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이 제공한 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이화여대 입시비리 등은 첨단범죄 수사 일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와 함께 정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 조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변호사는 정 씨가 검찰청에 도착하면 이 접견을 하고 그 이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최장 20일 동안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과 특검의 입국 요구를 거부하고 사실상 도피 행각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2대 학사비리와 삼성 승마지원 등 조사할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 정 씨가 불구속 상태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시한이 모레 새벽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내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에는 일단 정 씨를 구치소로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와 어머니 최 씨가 수감된 남부구치소가 아닌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나라 기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유라 씨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네요. 그 SNS에 한 20, 30분 전에 이기성 기자가 전해주셨는데 돈도 실력이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좀 어렵고 다툼도 있었다. 그리고 욱하는 마음에 썼던 것 같다.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할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한 것이겠죠.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사실은 저 SNS 글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여론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글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박찬일 교수님, 네. 정유라 씨 귀국 장면 또 귀국해서 뭐 사실상 강제 송환이죠. 그 강제 송환돼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거 다 보고 들으셨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안타깝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젊은이죠. 사실 보통의 젊은이라면 이제 막 뭐 대학에서 마음껏 젊은 날을 누릴 텐데 어쨌든 너무나 커다란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미움과 그런 어떤 관심 자체가 부정적인 관심을 받다 보니까 좀 위축되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라 씨가, 거기 국정농단 사태에 어떤 식으로 관여되었는가는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뭐 아직 미숙한 젊은이고 또 게다가 어린아이의 엄마고 그러니까 조금은 더 따뜻하게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임광기 기자는 어떻습니까? 정유라 씨가 뭐 표정이 아주 어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표정이 어떨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바로 오버랩 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최순실 씨 들어올 때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때는 고개 푹 숙이고 막 울부짖고 이랬지 않았었습니까? 처음에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근데 어지간한 사람이면은 저렇게 기자들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면은 대부분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눈이라도 아래로 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딱 나올 때 보니까 좀 격한 표정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무슨 탁 나와서 앞에 딱 기자들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 말하는 표정도 어떨 때는 약간 웃음도 띄면서요. 그래서 럭비공이라는 표현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술 내용들도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는 내용들도 대단히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말하면 굉장히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 최순실 씨 측근이었던 박원호 전무가 했던 이야기가 정유라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엄마 최순실 씨보다 한수위다. 수사 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수사를 받을 때,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정말 거침없이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할 것이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4월 초에 지금 변호사가 덴마크를 가서 한 사나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걸 이야기를 나눴었을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라 하고 상당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아마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핵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른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의 재산 내역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화면은 새로운 화면이 들어온 것이죠. 조금 전에는 생중계로 정유라 씨의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정유라 씨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이동하는 장면, 취재기자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화면들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정유라 씨가 오늘 오후 2시 한 50분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요.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후 3시 17분쯤입니다. 그리고 5분 정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3시 22분 조금 지나서 이동을 해서 지금은 차량에 옮겨 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유라 씨의 도착 모습도 도착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차관 인사 내용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저희가 여러분께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고용권 아시아개발은행 이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차관이죠. 교육부 차관에는 박춘난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이 임명이 됐고요. 외교부 2차관에는 조현 주인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통일부 차관에는 천혜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 임명됐고요.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신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2차관 첫 여성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죠.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맹성규 전 강원도 부지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6개 부처의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차관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장소를 국회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여러분께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표결 모습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기표장 안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줄지어 서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이 표결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표결이 진행 중이고요. 표결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국회의원들이 2장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는 투표를 했다는 용지, 그리고 하나는 정말 찬반 기표용지. 그렇죠? 네. 사람에 대한 거는 잘 알다시피 이게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게 다 나오려면은 꽤 시간이 걸릴 거고요.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90석 정도가 빠지겠지만은 저게 다 집계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좀 방송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인선이고 또 대통령을 도우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 그 결과가 잠시 뒤에 지금은 표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 예. 그 야당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마도 들어가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퇴장을 한 상태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물론 뭐 찬성, 반대, 기권 그 다 뭐 의원 개개인 또는 뭐 그 당의 뭐 정치적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다가 하더라도 그래도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 또는 기권 이렇게 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확실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퇴장을 함으로써 일종의 공전이나 파행 형태로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었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반대보다는 이게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적인 시각들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할 때 팻말을 들고 뭔가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들어가면서 그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모습이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 인사를 하기도 하고 얼굴엔 미소도 띄우고 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이낙연, 문재인은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낙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할 때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 당시 책임 총리다 이런 평을 들어가면서 국무총리직을 수행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입장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지금 이 시각 현재가 아니고요. 아마도 한 3, 40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하기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일종의 반대 시위를 하는 장면이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잘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도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말 바빴습니다. 정유라 씨 5달 만에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지 5달 만에 오늘 오후에 강제 송환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분 정도 얘기했는데요. 다른 얘기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성 기자, 네. 정유라 씨 얘기 중에 어떤 내용이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사실 저걸 보면서 올보로에서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법정에서. 그때에 비교해서 하나도 새로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억울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는 바 없다. 또 삼성에 대해서는 저 6명 중에 1명이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나오기 전에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과연 나이가 어린 신세대는 신세대다. 우리 같은 경우면은 그 단복을 그 임신해서 못 입었다 이 얘기를 갖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못할 것 같은데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고 정말 신세대는 신세대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정유라 씨 이제 딸이 들어오는데 어머니는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심 공판 1회 이제 입시 비리 특혜 의혹 여러 가지 이제 직권남용도 있고 뇌물수도 있지만은 오늘이 결심 공판인데.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예. 최경희 총장은 5년, 남궁건 처장은 4년. 이게 이제 새로운 소식입니다. 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조금 전에 저런 내용들 저는 뭐 대학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전공도 모른다. 입학 취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또 다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는
잠시 뒤에 어떤 화면이 나가는 도중이라도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가 입국해서 검찰에서 조사받는 그 내용, 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강제 구인됐는데 그 강제 구인도 거부했다는 내용, 이어지는 오뉴스 그리고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